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부터 대구와 경북에는 주말까지 꽤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더불어 기온은 다소 내려가지만 습도가 높아 계속 덥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아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부터 주말까지 비 소식이 있습니다. 먼저 강수 시점 보시면 대구와 경북 남부에는 오늘 늦은 오후부터, 밤에는 경북 중북부 지역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대구와 경북에 20에서 80mm, 울릉도와 독도에는 10에서 60mm고요.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시간당 10에서 30mm의 강한 빗줄기가 집중되는 곳도 있어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리기 시작한 비는 내일 저녁에는 대부분 그치겠고요. 모레 저녁부터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한편 비 소식과 함께 30도를 넘나들던 고온은 다소 누그러지겠는데요. 다만 습도가 높아져 후텁지근한 체감 더위는 더 심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 모레부터 다시 기온이 30도 이상 치솟아 온열 질환에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주말 동안 꽤 많은 양의 비가 예상돼 비 피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고요. 다음 주에도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지면서 강수의 변동성이 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현대제철 포항 2공장이 무기한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말 공장 폐쇄 결정을 철회한 지 8개월 만에 결국 문을 닫은 건데요. 길어지는 불황에 포항 철강업계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제철 포항 2공장이 지난 7일 무기한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현대제철은 임직원 담화문을 통해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겪고 있다며 공장의 생존과 직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 이 공장 폐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대제철은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이 공장 폐쇄를 추진했습니다. 당시 노조가 반발하자 폐쇄 결정을 철회하고 축소 운영해왔는데 결국 8개월 만에 공장 문을 닫은 겁니다. 현대제철은 굴삭기 핵심 부품인 무한궤도를 생산하는 포항 1공장의 중기 사업부도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철강업계는 중국산 저가 제품의 물량 공세와 국내 건설 경기 불황으로 인한 내수 침체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의 경우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60% 감소하고 작년 4분기와 올해 1분기 모두 영업 적자를 기록했고 포스코 포항제철소도 지난해 1제강공장과 1선제공장을 폐쇄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불황이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라는 겁니다. 인구의 이제 저성장 추세라든지 아니면 제조업의 공동화 그리고 철강 수요 산업에서의 어떤 철강의 저소비 기조 같은 이런 추세가 당분간은 이제 계속 있지 않을까. 이런 가운데 지난 4일 발표된 미국의 50% 철강 관세 부과로 수출 여건까지 크게 나빠진 상황. 지역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그 선진국이라든가 중국처럼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처럼 생산 보조금이라는 이런 부분을 그 법제화해서 포항시는 최근 철강산업특별지원법 등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청하는 호소문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포항 지진 피해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시민들과 극복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포항 지진 대시민 토론회가 어제 포항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진한 고려대 교수는 지진을 촉발한 원인과 지열발전 사업 추진 과정의 중대한 과실을 지적하고 포항 지진은 예견된 인재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공봉학 공동소송단 대표 변호사가 이번 소송의 추진 상황을 설명했고 참석한 시민들은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재난 피해를 입은 영덕군과 청송군이 특별 재생지역으로 지정돼 긴급 복구 등 재생 사업이 추진됩니다. 두 지역에는 올해 추가 경정 예산으로 확보한 1차 년도 사업비 80억 원이 지원됩니다. 우선 산불로 산림이 훼손된 지역에 산사태 위험 등을 막기 위한 긴급 복구 공사가 시행되고 지자체별 특별 재생계획 수립 이후에는 주거 기반 시설 정비, 재난 대응 인프라 조성, 마을 공동체 활성화 등의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안동 경북바이오 2차 산업단지 내에 2026년이면 질병관리청 산하의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가 들어섭니다. 센터 착공으로 백신 개발부터 상용화까지의 전주기 지원 체계를 모두 갖추게 된 셈인데 안동이 백신 생산 기반의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도은 기자입니다. 여러 바이러스를 학습한 인공지능이 백신 구조를 설계합니다.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비해 백신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후보 물질을 사전에 비축해두는 작업입니다. 미리 저장해둔 항원 덕분에 백신 개발 시간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백신 후보 물질 저장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질병관리청 산하의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가 부지 2,000여 제곱미터 규모로 2026년까지 경북 바이오 2차 산단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백신을 100일, 200일 이내에 신종 감염병이 생겼을 때 빨리 확보하는 그런 계획이 마련이 돼 있고요. 그래서 그 계획의 일환으로 지금 이 센터를 이제 여기 안동에 건립하는. 센터 착공으로 안동의 백신 공정에 전주기가 갖춰졌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첨단 백신 개발센터가 찾은 백신 후보 물질에 대해 동물 실험은 백신 상용화 기술 지원센터가, 임상은 동물세포 실증 지원센터에서, 대량 생산은 SK 바이오사이언스 등이 차례로 맡습니다. 저희가 어떤 팬데믹이 왔을 때 이 라이브러리 안에서 후보 항원을 도출을 하고 그 항원을 빠르게 기업에 연계해서 생산까지 연결하는 이게 가장 중요한 미션이 되죠. 백신 개발, 실증, 상용화 관련 기관이 모두 들어선 만큼 국가 산단의 예탈을 마무리 짓고 기업 유치에도 힘을 모을 계획입니다. 가장 큰 효과는 앞으로 조성될 국가생명바이오산업단지와 그다음에는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지 않나. 과제도 있습니다.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의 연구 인력은 6명뿐인데 우수인재 영입을 위한 산단의 생활 및 근무 환경 개선도 시급해 보입니다. 단순하게 이 기공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제대로 된 바이오 산단이 유치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의정 활동함에 있어서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맞추겠다는 말. 국민 건강과 백신 주권 확보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선 정치권과 지역사회의 관심이 시설 등의 인프라 구축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인재 육성으로 좀 더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이도은입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혈액암 판정을 받고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보름 가까이 자리를 비우고 있습니다. 이 지사 건강에 대한 걱정이 커지는 가운데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등 경북의 현안 추진에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0일 국회 에이펙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이철우 도지사가 언급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현희 국회의원이 혈액암 판정을 받고 치료 중인 이철우 지사의 공백으로 에이펙 준비에 차질이 없냐고 물었습니다. 현재는 누가 대응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지사, 경제부지사가 각 분야마다 대응을 하고 계십니다. 이철우 지사의 대선 경선 출마까지 거론하면서 경상북도의 에이펙 준비 의지를 문제 삼았습니다. 주요하게 그 준비를 챙겨야 될 도지사께서 지금 현재 입원 중이시고 또 그전에는 대선까지 출마하셔서 과연 이거를 제대로 준비할 의지가 계신가 하는 부분을 국민께서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실제로 준비가 차질 없이 잘 되고 있습니까? 민주당뿐 아니라 국민의힘 특위위원도 에이펙 준비 상황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정상회의장과 함께 행사의 상징인 만찬장이 행사 한 달 전에 완성된다는 보고에 공사 일정이 전반적으로 너무 촉박하다고 질타하고 공사 차질에 대비한 계획, 이른바 플랜 B가 있는지를 따져 물었습니다. 플랜 B 만찬장 자료에 대해서 언제까지 제출해 줄 수 있으십니까? 당초에 검토됐던 자료가 있기 때문에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는 뭐 45일 전 완성이다, 한 달 전 완성이다. 아니 이런 대규모 국제행사에 어떻게 만기를 이렇게 타이트하게 잡으십니까? 그럼 거기서 한번 제대로 된 약식 만찬도 못 해보는 거 아닙니까? 한 달 전이면은 충분히 뭐 가능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예. 경상북도의 대정부, 대국회 업무를 진두지휘하는
이철우 지사의 공백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혈액암 판정을 받고 칠곡 경북대병원에 입원한 지 보름이 지난 가운데 생각보다 상태가 위중해 서울로 옮겨서 치료받을 예정이라는 등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무성한 상태입니다. 경상북도는 현재 치료에 집중하고 있다라고만 언급할 뿐 어떤 상태인지 또 언제 복귀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지사 건강에 대한 걱정이 커지는 가운데 10월에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를 비롯해 이재명 정부와의 공조를 통한 현안 추진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지난 2일 확대 간부회의를 통해 새 정부 국정과제 반영 등에 차질이 없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등 내부 동요 차단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한편 이철우 지사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3선 도전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져 이 지사의 건강 상태가 차기 도지사 선거에도 예상치 못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국가유산청과 경북도, 경주시는 어제부터 사흘간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에서 2025 세계 국가유산 산업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문화유산 보존관과 신기술관 등 5개 분야 전시관에 129개 업체와 기관이 참여해 국가유산 발굴과 보수 정비, 첨단 기술 분야의 개발 성과 등을 전시합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동해안의 수온 상승으로 난류성 어종의 출현 비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울진의 정치망 어획 어종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동안 방어, 전갱이, 삼치 등 난류성 어종의 출현 비율이 이전 15년 동안과 비교해 9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 구미시가 낙동강 생태축 복원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모래와 골재가 섞인 사토를 시세보다 아주 헐값에 팔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가재산을 민간업체에 팔아넘기는 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손은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구미시가 선산읍 낙동강 일대에서 시행하는 도시 생태축 복원 사업 현장입니다. 골찾기가 둔치 바닥을 계속 팝니다. 육지화된 둔치를 수면 가까이 깎고 물기를 내서 철새가와 쉴 수 있는 모래톱과 습지를 더 넓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한쪽에선 연갈색 토사를 퍼담고 다른 한쪽에선 검은 흙으로 바닥을 다집니다. 전문가들은 돈 되는 모래만 빼가고 진흙과 같은 잡토는 묻고 있는 거라고 말합니다. 모래는 콘크리트의 원료로 쓰이는 감나가는 골재입니다. 바로 그냥 떠갖고 나가면 되는데 자기들은 저걸 처치 곤란이다 보니까 모래만 골라서 저를 빼나가는 형태거든요. 육상골재를 들어가면 저를 핏도는 따끈하고 못 와놨습니다. 그래 모래 파묻고 나서 그 밑으로 잡아요. 전형적인 골재 채취 현장 모습이라는 겁니다. 토석을 싣고 나가는 차를 따라가 봤습니다. 20분 거리의 야적장입니다. 낙동강 일대에서 가져온 토석을 이곳에 붓고 모래만 걸러내고 있습니다. 다시 모래를 담아 가져가는 곳 레미콘 회사입니다. 레미콘 같은 데는 보통 토분기 조금 섞이면 안 받아주거든요. 그럴 때는 모래 토분기가 거의 없어요. 다 모래라요. 저희 관리 감독하면서 저걸 선별하는 게 아니고 같이 싣고 나가도록 했어야 되는데. 구미시는 낙동강 생태축 복원 사업 과정에서 나오는 건 막자갈과 흙이 많이 섞였다며 지난 2월 사토로 매각 공고를 냈습니다. 총 32만 7천여 세제곱미터, 25톤 트럭 2만 대 분량을 7억 9천여만 원에 팔았습니다. 낙찰 단가는 1세제곱미터당 2,420원. 지역 골재상들은 누구나 탐내는 질 좋은 하천모래를 구미시가 잡토로 둔갑시켜 5분의 1 가격에 팔아치웠다고 입을 모읍니다. 토사는 흙입니다. 모래가 아니고 모래를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000원에서 11,000원까지 입찰이 돼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감정을 받아가지고 저 모래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 평가서를 첨부해가지고 토사이클이나 자기 말대로 올려야 되지. 여기는 전혀 하지도 않고. 구미시는 현장에서 모래만 반출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낙찰업체가 자갈과 흙이 섞인 토사를 가져가 모래를 걸러내는 거고 그걸 파는 건 자유라는 겁니다.
또 골재 채취로 진행하면 허가 과정에서 행정 절차가 길어져 사업 추진이 힘든 상황이었다며 관련 법에 따라 사토로 매각하는 게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구미시는 사업 지연 등을 이유로 돈이 되는 골재인지 쓸모없는 사토인지 품질을 감정하거나 원가를 산정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국가하천에서 나온 나라 재산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헐값에 팔아치웠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박순범 경북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퇴직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이 지난 11일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조례안은 퇴직한 소방공무원이 10년간 특수건강진단을 받도록 지원 근거를 담은 것으로 건강진단 항목과 예산 범위, 수행기관 지정,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조례안은 오는 24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됩니다. 최근 극우 성향단체 리박스쿨의 늘봄학교 강사 채용 개입 의혹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경북에선 해당 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북교육청은 도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시행한 결과 리박스쿨 관련 이력을 가진 늘봄학교 강사 채용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강사 채용 과정에서 외부의 부당한 개입이나 압력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경북시장 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서 권기창 안동시장이 산불특별법 제정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권 시장은 중소기업과 농가, 복지시설 등 지원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며 실질적인 복구와 지역 재건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부터 주말까지 비 소식이 있습니다. 먼저 강수 시점 보시면 대구와 경북 남부에는 오늘 늦은 오후부터, 밤에는 경북 중북부 지역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확대되겠고요.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대구와 경북에 20에서 80mm, 울릉도와 독도에는 10에서 60mm입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시간당 10에서 30mm의 강한 빗줄기가 집중되는 곳도 있어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리기 시작한 비는 내일 저녁에는 대부분 그치겠고요. 모레 저녁부터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한편 비 소식과 함께 30도를 넘나들던 고온은 다소 누그러지겠는데요. 다만 습도가 높아져 후텁지근한 체감 더위는 더 심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 모레부터는 다시 기온이 30도 이상 치솟아 온열 질환에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흐리겠고요. 미세먼지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당분간 동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고요. 오늘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19도, 김천은 17도로 시작해서요. 낮에는 대구 26도, 김천은 27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안동의 아침 기온은 19도, 문경은 오늘 17도로 시작합니다. 낮에는 안동과 문경 모두 27도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포항의 기온은 18도, 낮 기온은 26도 전망됩니다. 주말 동안 꽤 많은 양의 비가 예상돼 비 피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고요. 다음 주에도 평년보다 높은 기온 이어지며 강수의 변동성이 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